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 오온이 공한 것을 알아야지만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하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무아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상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이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갖다가 해결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오온 가운데 색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수, 느낌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상, 생각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식입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양상자에 마음심자를 갖다가 보탠 겁니다. 마음의 모양, 마음에 남은 이미지, 그걸 갖다가 이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상이죠. 그 다음에 수상행인데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경험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것이 또 현재와 미래를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태어나서 0세부터 4세까지 그 사람의 지능과 그 사람의 성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0세부터 4세까지 이 4년이 이 인생에서 제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이 만나가지고 이게 착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배아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이 만날 때 영가가 업식이 거기 탁 들어갑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걸 재생 연결식이 들어가야지만이 그게 수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바왕가라고 하는. 그런데 수태가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 혈이 만나는 순간에 영혼이 거기 탁 들어가 주면은 이제 생명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 약 9개월 이상, 10개월 이하라고 하는 그 시간에 어느 정도 팔다리라든지 이 육근이 갖춰집니다. 그런 다음에 어머니 태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기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애가 바로 출생할 그때는요, 이 뇌는 갖춰져 있는데 뇌 안에 이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 사고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백지 상태에서 나옵니다. 백지 상태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 발달이 돼가지고 머리가 굵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요, 머리가 딱딱해져가지고 이 골이 차가지고 이 골반을 갖다가 뚫고 나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태어난 아이의
머리를 만져보면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뇌가 발달되지 않았다 얘기입니다. 백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가 태어나가지고 4년 동안 뇌가 완전히 이게 발달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두개골이 닫혀요. 단단해집니다. 머리가. 여러분들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형성력입니다. 여기에는 업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과거 전생에 또는 과거 시간에 경험했던 것들이 그대로 정보로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만나면은요, 자기 업식대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실행력이, 그 에너지가 이 행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향대로 뚫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행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 있어요.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식. 여러분들이 식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의식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의식이 하는 거는요, 이게 인식과 판단을 합니다. 인식과 판단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느끼고 이미지화시키고 그게 형성력이라고 하는 힘을 갖고서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저거를 갖다가 마음을 쓰느냐,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업대로 한다. 자기 업대로 마음을 쓴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사람은요, 업대로 해석해요. 또 업대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대로 해석해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특히나 대한민국. 산을 산으로 보지 않아요. 산을 산으로 보지 않으니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랬단 말이죠. 그 시기가 대한민국에 돈이 흔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놀러 다니기 한참 즐길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보면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산을 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산을 고사리로 보고 산을 송이버섯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산을 딱 보고서 아이고 저기 고사리가 좀 있을까? 송이버섯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산림훼손이 심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사람이 자기 업대로 자기의 구미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물을 보면은요, 물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돗자리 펴놓고 먹고 놀면서 오염시키고 취하고 그런 장소로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산도 물도 훼손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인과적으로 산도 훼손되고 물도 훼손되면은 결국 사람의 생명도 위협받는 거예요. 그런 인과관계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미혹하기 때문에 나만 산다고 해가지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고 자연은 훼손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자연이 훼손되면은 나도 못 삽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정확히 인식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킨 그 한마디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모든 것을 갖다 자기 욕심이라든지 자기 업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업대로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면 이 업도 공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이 우리가 고통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 참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뭔가 좀 감이 옵니까? 뭔가 좀 듣고 나니까는 좀 이거 좀 공부 좀 더 하고 싶은데 하는 욕심이 나죠? 예. 이게 여러분들이 이 생만 수행한 게 아니고 전생에도 부처님법을 만나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깊은 심오한 말씀을 들어도 뭔가가 지금 여기서 감이 좀 오는데 좀 알 듯 말 듯한데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제 보도록 하죠. 사리자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죠. 색이라고 하는 거 사리자 그랬습니다. 사리자는 그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제일로 똑똑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 그랬냐? 사리자를 비롯한 모든 대중들이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제자들이 1250명, 아라한만 1250명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름을 일일이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리자를 비롯한 모든 대중들이여 하는 것은 이 모든 부처님 제자 중에서 대표격은 사리불이다 이 말이에요. 대표격은 사리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사리불이 등장하는 경전은 불교에서 대표격 경전입니다. 그래서 지혜 제일은 사리불 존자님과 또 지혜의 화신인 관자재보살님이 서로 문답을 합니다. 사리자야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색이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색은 함께 읽습니다. 물질이며 몸이며 이 모든 것은 무하고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색뿌리공 색은 아니 불자 다를 이자. 색은 다르지 않다. 무엇과? 공과. 여러분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까 얘기했듯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이고 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색은 실체가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색은 뭐라 그랬습니까? 물질이라고 그랬죠? 물질은 실체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물질은 뭐냐? 몸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변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 그랬습니다. 법회를 갔다가 가려고 전날 말끔히 삭발을 하고, 그러고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 바르고, 그러고 좀 환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뾰루지가 하나 났어. 짰는데 더 흉이 진 거예요. 스트레스가 확 받더라고요. 그 왜 그랬을까? 반야신경을 공부해 보니까는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간밤에 변한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갖다가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면은, 몸은 변하는 거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아 라고 받아들였으면은 그렇게 속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법회 가가지고 좀 더 신도님들한테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뾰루지가 났단 말이죠. 그거를 갖다 짰는데 더 흉이 지니까는 스트레스가 너무 받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반야신경에 색불이고,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불변의 존재가 아니다. 변하는 존재다. 그거를 갖다가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몸을 보고서, 몸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서 이거 공이니까, 이거는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빈 거잖아요. 이거는 빈 껍데기니까, 그러니까는 이 빈 껍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가가지고 법문을 잘 해서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다가 전달해 주자. 이렇게 했으면 덜 속상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이 몸, 물질, 색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도리를 몰랐기 때문에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리자야,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근본이 비어있고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공불이세. 그렇다면은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좋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변화의 방향을 갖다가 좋은 쪽으로 내가 틀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은요, 이 모든 변화의 방향을 갖다가 내가 끌려가지 않으면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심경을 통해 가지고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에너지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